네, 다음으로 184페이지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공식은 이 공식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A 합집합 B라면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 1번, 2번, 3번을 개수를 다 더하면 돼요. 근데 NA에는 1번과 2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NB에는 2번과 3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1번과 2번과 3번만 합하라는 건데 지금 2번이 2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한번 빼주라는 겁니다. 교집합인 부분을.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게 뭐였어요? 교집합이 공집합? 서로소였죠? 서로소면 서로소라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수가 0이 되겠죠? 요 값이?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하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해가 잘 돼요. 서로소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해야겠죠. 따로따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변형하면 어떤 식도 성립하겠어요? 이 식을 변형하면 자, 요 교집합과 합집합을 넘겨볼게요. 교집합을 이쪽으로, 합집합을 이쪽으로. 그러면 A 교집합 B는 NA 플러스 NP 마이너스 NA 합집합 B.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합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도 됩니다. 네, 이 공식도 성립하지만 이 공식도 성립하겠다라는 걸 알아두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보기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니까 10, A의 원소의 개수 10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6개, 10개, 거기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3개를 빼면 이렇게 16 빼기 3이니까 13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지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NA가 A의 원소의 개수가 12개, B의 원소의 개수가 8개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6개일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는 아까 변형된 공식을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원래 공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니까, 자, 지금 주어진 게 여기 16이었네요. 그리고 여기 12, 그리고 NB가 8. 그럼 구하려고 하는 여기 NA 교집합 B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NA 교집합 B는 12 플러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20 빼기 16이어서 4. 그래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의탐구 돋보기 보겠습니다. 자, 창의탐구 돋보기 문제는 좀 어렵네요. 좀 복잡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카드에 원, 삼각형, 사각형 중 한 가지 도형을 그리고 그 내부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 한 가지 색을 칠하고 그 외부에는
회색, 흰색, 검은색 중에 한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볼까요? 요건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검은색으로만 이제 해볼게요. 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아니면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형의 이제 그 도형의 이 안에 그려진 도형의 내부에 빨간색 또는 노란색 또는 파란색 중 하나를 칠할 수 있고요. 그 외부에는 회색, 흰색, 검은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빨로파, 회색, 흰색, 검은색. 빨로파, 회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모양은 이 원을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9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9가지냐? 여기에 빨간색을 그렸을 때 회색, 빨간색일 때 흰색, 빨간색일 때 검은색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일 때도 3개가 있을 거고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일 때도 역시 흰색, 회색, 검은색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개니까 총 9개가 나올 거예요. 삼각형도 마찬가지겠죠. 삼각형일 때 빨간색이면서 빨간색인 게 3개, 노란색인 게 3개, 파란색인 게 3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3개, 노란색이 3개, 파란색이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 첫 번째 NA가 뭔가 볼까요? NA는 원이 그려진 카드 전체의 집합이에요. 총 몇 개 있어요? 9개네요. NA는 9. 자, 그리고 NB는 뭐냐? 도형의 내부에 노란색이 칠해진 카드. 그러면 노란색은 어디 있을까? 요거 있고요. 노란색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3개. NB도 9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NC는 도형 외부에 검은색이 칠해진 카드 전체의 집합. 외부에 검은색 이렇게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검은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검은색이 하나, 여기에도 검은색이 하나, 여기도 검은색 있는 거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해서 총 NC 역시 9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9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A 합집합 B, B 합집합 C, C 합집합 A를 구해보래요. A 합집합 B. 이건 뭐예요? A가 원이 그려졌으면서 B는 원의 내부에 노란색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다 세봐도 좋지만 우리는 NA 합집합 B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9개고 이게 9개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만 알면 훨씬 쉽겠네요. NA 교집합 B는 뭐예요? 원이 그려졌으면서 그 안에 내부에 노란색이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흰색, 회색, 검은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15가지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기 좋은 거예요. 금방 얘기했었던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공식을 이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직접 구했으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자, N 비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비합집합 C가 뭔지를 알아볼게요. B는 내부에 노란색 그리고 외부에 검은색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N, A 합집합 B, B 합집합 C는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러면 A 또는 B 또는 C라고 해서 이거를 또 B 또는 C가 되는 것들을 막 하나씩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NB는 9, NC는 9 빼기 비교집합 C는 뭘까요? 도형이 있는데 내부에는 노란색이고 외부는 검은색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15가지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 합집합 A는 뭘까요? 이거는 원이면서 외부가 검은색인 경우. 그러니까 안에 그려진 도형이 원이거나 그리고 외부에 그려진 색깔이 검은색인 경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 합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C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빼기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자, 요거는 원이면서 외부가 검은색인 거예요. 원이면서 검은색. 원이면서 검은색인 건 뭐가 있어요? 여기가 빨간색인 경우, 노란색인 경우, 파란색인 경우 또 이것도 세 가지 있겠네요. 그러면 9 더하기 9 빼기 3이니까 역시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2번을 구할 때 1번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구해보고 2번을 구할 때 우리가 방금 배웠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풀면 좋다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소단원 확인 문제네요. 이건 숙제로 하는 거 알고 있죠? 넘어가서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울 때는 우선 전체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체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우선은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진 집합에서 그것의 부분 집합만을 생각할 때 처음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뭐 약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근데 약수나 배수는 우리 자연수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전체 집합을 자연수의 집합으로 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3의 배수의 집합 또는 3의 약수의 집합 12의 약수의 집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집합을 어떤 집합으로 우선 제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제한하는 집합을 보고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전체 집합은 이렇게 U라고 표시해요. 전체 집합을 영어로 유니버설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자를 따서 U라고 표시합니다. 그냥 보통 집합에서 이제 합집합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U자 끝에 이렇게 조그만 선분을 2개 그려서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을 얘기할 텐데요. 여집합은 뭐냐? 여가 뭐예요? 남을 여자죠. 남을 여.
남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U의,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를 표현하고,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다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가 A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A에다가 뭐 제곱처럼 위첨자로 이렇게 C를 작게 씁니다. 여집합을 영어로 하면은 컴플리먼트거든요. 그래서 그 C자를 따와가지고 A의 여집합은 A의 위쪽에 첨자로 작은 C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이 나와 있는데, 전체 집합이 x즉 x는 12하의 자연수예요. 거기에서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12의 자연수의 집합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A는 1, 2, 4, 8이라고 하면, A는 1, 2, 4, 8의 집합이라고 하면 1, 2, 4, 8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를 쓰면, 그러면 여집합이 되겠죠. 예, 이런 방법대로 문제 1번을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x즉 x는 12하의 자연수. 12하의 자연수면 1, 2, 3, 4, 5, 11,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1, 2, 4, 8만 빼면 돼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집합 B는 x즉 x는 12의 약수. 그랬을 때 그 12의 약수의 여집합을 구해 봅시다. 그럼 B를 우선 구해 봐야겠네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니까 B의 여집합은 1, 2, 3, 4까지 나왔어요. 그럼 5, 6, 7, 8, 9, 10, 11. 네, 집합. 자, 원소의 개수가 6개, 6개니까 총 12개 맞겠네요. B 여집합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빼고 난 나머지, 그럼 전체죠. 예,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집합을 얘기하겠습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집합에 있는데 두 집합에서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A 빼기 B처럼 표시해요. 읽을 때는 A 차집합 B라고 읽고요. 그럼 A 차집합 B는 뭐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면, 자, A에서, 이게 A거든요. A에서 B를 빼내. 근데 B를 빼내고 싶은데 빼낼 수 있는 게 B의 원소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A의 원소 중에 B의 원소는 요거밖에 없죠. 이쪽은 아니니까, A의 원소가 아니니까. 그럼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인 요만큼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요만큼이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그림에서 보는 이만큼이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A에서 B의 원소들만 빼내는 거예요. A에는 속하지만 요 B에 속하는 것들은 아닌 것들, B에 속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에는 속하지만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B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A에 속하고라고 해도 괜찮죠. A에 속하거나라고 하면 이상하죠.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이라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A 차집합 B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은 것이라고 공식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집합의 연산의 기본 성질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 차집합은 이런 공식이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이나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활용하기 어려운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차집합은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꿔놓고 풀어야 풀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나중에 집합을 연산을 할 때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차집합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기. 집합 A는 2, 4, 6, 8, 10의 집합, 집합 B는 1, 2, 5, 10의 집합. 뭐 A는 12하의 짝수, B는 10의 약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차집합 B를 구하고 싶다. A 차집합 B는 그러면 우선 교집합을 봐요. 뭐가 있나? 자, 2하고 10 이게 교집합이죠. 그럼 A 차집합 B는 뭐냐? A에서 B의 원소들인 2와 10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4, 6, 8의 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B 차집합 A는 뭐냐? B에서 요 A의 원소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1, 5의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A 차집합 B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A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들만 빼내는 거랑 같네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A 교집합 B와 같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증명해 보면 알겠지만 같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2번 이제 각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각각 구하시오. 자, B를 먼저 구해봐야겠네요. 8의 약수 1, 2, 4, 8의 집합. 자, 그리고 교집합 보세요. 자, 4와 8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A 차집합 B는 A에서 요 4와 8, 그러니까 B의 원소인 4와 8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과 5, 3, 5의 집합이 되고요. B 차집합 A는 B의 원소들 중에서 A의 원소인 4와 8을 빼면은 1, 2의 집합이 되겠네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2x-11이 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x가 2분의 11보다 작으니까 5.5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1, 2, 3, 4, 5의 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B는 어떻게 되겠어요? x즉 요 식을 만족하는 x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니까 해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둘은 교집합이 뭐가 보입니까? 2만 보이네요. 2만. 그러면 A 차집합 B는 A에서 2만 제외한 집합 A의 원소들 중에서 원소 2만 제외한 1, 3, 4, 5의 집합이 되겠고, B 차집합 A는 자, B의 원소들 중에서 A의 원소인 2만 제외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집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잘 푼 겁니다. 자, 다음 예제 1번은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어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차집합이 정의해서 봤었죠.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은, 자, B 여집합은 여집합이라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전체 집합이 있어야지만 정의된다고 했어요.
여집합은 전체 집합 없이 정의될 수 없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야지만 여집합이 정의됩니다. 자, 그랬을 때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B를 제외한 이 부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A는 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은 그림이 좀 복잡해졌는데 B의 여집합이 이건데 그 중에 A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은 요 초생딸 모양? 요 초생딸 모양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서 A차 집합과 A차 집합 B와 A 교집합 B 여집합이 같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3번 해결해 볼 텐데 문제 3번은요.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여집합에 관련된 공식들입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집합.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공식처럼 외워둬야 됩니다. 이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자 한번 그려봐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세요. 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이겠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딱 A네요. 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똑같아요. 전체 집합이 있고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A고 나머지 부분이 A의 여집합이에요. 자, A와 A 여집합을 합집하면 딱 전체죠. 그리고 A와 A 여집합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까? A를 제외한 A의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A 여집합인데 A와 A 여집합은 교집합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3번까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3번 이렇게 확인하는데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거 크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 공식들을 제대로 외워두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아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그리고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이건 여기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리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네, 이것들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건 다 공식으로 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4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서 요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자, 나중에 뭐 지금 얘기할게요. 이런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대칭 차집합. 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냐? 좌변 보세요. A 차집합 B, B 차집합 A. 딱 대칭된 모양이죠. 차집합인데 대칭된 모양.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꽤 많이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그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좌변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좌변이. 이제 우변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변은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야 돼요.
이게 A, B면 A 합집합 B는 요 부분 전체를 의미하죠. 근데 거기에서 요 교집합 부분을 빼야 돼요.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인 요 부분을 빼야 돼요. 자, 그럼 교집합인 부분을 한번 지워볼까요? 교집합인 부분을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때요? 똑같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